경기도 화성시 동탄에 사는 김모 씨. 지난 9월 직장 가까운 곳에 직접 거주할 아파트를 샀지만 새 집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김 씨가 집을 사기 전후에 국토부가 실거주 집주인에 대한 기존 전세 임차인의 전세 계약 갱신 청구권 해석을 달리했기 때문입니다. 하고 그쪽에서 자료 찾아본다든가 시간 끄는 게 있긴 한데 국토부에서 임차인이 계약갱신 청구권을 쓴다 했는데 실거주 매수인이 들어올 경우에 나 살 수 있냐라고 물어봤을 때 이제 8월 2일 유권 해석을 보시면은 이제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나와 있다. 그래서 9월 4일 날 국토부한테 그런 답변을 받고 이제 저희는 이제 정부에서도 말을 해준 거니까 아무 이상 없겠구나 싶어가지고 이제 계속 계약을 진행해 나갔죠. 9월 11일 날 실거주 매수인이 6개월 전에 등기를 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유권에서 또 나와버려가지고 9월 14일 날 임차인이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을 해버린 거예요. 뭔가 뒤통수 맞은 느낌이었죠. 김 씨는 자기 집에 들어가는 걸 포기하고 월세 원룸을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부동산에 전화를 해서 물어봤더니 전세가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현재 제가 이제 거의 돈을 다 써버렸으니까 새롭게 돈을 모으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뭐 1주택자가 대출도 안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월세로 들어가야 되는 상황인데 서울 광진구의 한 아파트에 사는 신모 씨. 1가구 2주택자입니다. 신규 주택을 취득한 지 3년 안에 기존 주택을 팔아야 양도세 비과세 대상이라 그 기한인 지난달까지 매매를 서둘렀습니다. 전세 준 아파트를 팔려고 했지만 임차인과의 분쟁으로 재산 처분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국토부에서는 신 씨가 실거주를 원하는 매수인과 계약서를 쓰기 직전 임차인이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해 결국 매매 계약을 포기해야만 했습니다. 그러지는 못하고 밤에 정부 정책이 실거주 중심이다 보니까 그렇게 전세 끼고 매수하시려는 분들이 많지 않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세입자한테 이렇게 양해를 구했고 세입자 분들도 그렇게 해서 뭐 그럼 이사비 복비를 달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거기에 동의를 했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게 단순하게만 생각을 했는데, 계약하는 날 세입자가 한다는 얘기가, 새로운 임대차 3법에 의해서 계약갱신 청구권을 쓸 수 있다. 난 이사를 안 나가겠다. 이제 그렇게 하는 바람에 이제 계약서도 쓸 수가 없고, 저는 이제 비과세 기간도 늦췄고, 근데 문제는 정부 정책상 집을 다 팔라고 그렇게 정부에서는 그렇게 했지만 제가 지금 집을 팔면 이제 안 물어도 됐었을 그 수억의 양도세를 내야 되는 상황이고 집을 계속 안 팔고 지금 이제 제가 갖고 갈 경우에는 종부세를 과도하게 지금 물어야 되는 상황이 발생된 거죠. 신 씨는 국토부에 3차례, 기획재정부에 1차례, 민주당 국토위 의원실에 2차례 이상 문의해 집주인의 이런 피해를 구제해 줄 수 있는지 물어봤지만 명확한 답변을 듣지 못했다고 합니다. 국토부에도 전화를 해보고 민주당 국토위 의원이요? 그쪽 민주당 당사에도 전화해서 이런 그 세부 내역을 물어봤더니요. 이쪽에서도 잘 모르더라고요. 그 시행은 했지만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서울 서대문구의 한 아파트에 전세를 사는 박모 씨 부부는 임대차법 통과 후부터 집주인과 분쟁 중입니다. 서로에게 유리한 식으로 다 적용을 할 거 아닙니까? 올해 8월에 이제
집주인한테 연락이 왔어요. 연락이 와서 집주인이 시세대로 올려받겠다라고 통보가 온 거죠. 박 씨 부부는 장기 전세를 살기 위해 임대사업자인 집주인과 2년 전 전세 계약을 맺었습니다. 집주인은 최근 민간임대 주택에 관한 특별법 조항을 내세워 내용 증명을 보내 집값을 올려받겠다고 했습니다. 박 씨 부부는 임대사업자도 5% 이하로 전세 보증금을 올려야 한다는 임대차 법안을 집주인에게 내용 증명으로 보내 법적 다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8월 말이었고요. 제가 구청을 가서 얘기하고 주택과 임대사업자 관리하시는 쪽으로 가서 문의를 해서 이제 해결이 안 되니까 거기서 이제 서울시 전월세 보증금 지원센터라는 곳을 이제 알려주셔서 거기에 또 문의를 했고 거긴 뭐라 그럽니까? 거기서는 이게 임대사업자 물건 이렇게 거주하는 그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 쪽은 아니다라고 또 말씀을 해주셔서 또 저희는 이제 대한법률구조공단이라는 곳이 있어서 거기에 또 민원을 했고 거기 이제 방문 예약 상담을 3주를 기다려서 상담을 또 받았어요. 이제 거기에서 또 이제 답변이 안 돼서 저희는 국토부에 민원을 2번 넣었고요. 그것도 3주씩 기다려서 한국토지주택공사에도 전화 여러 번 했었고요. 한국감정원에도 민원을 넣었는데 지자체에 문의하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어요. 한 번에 이렇게 임차인과 임대인이 법과 유권 해석을 서로에게 유리하게 적용해 다투는 상황이 임대차법 개정 이후에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하고 계신데 그냥 개인적인 지금 하는 추세가 일단 부동산 문제는 지금 너무 얽히고 지금까지 그 땜질식 처방을 했기 때문에 뭐 굉장히 복잡해요. 부동산 정책을 단순하고 투명하고 그다음 상식적으로 바꾸는 작업을 지금부터라도 해야 됩니다. 그 주택임대소득세도 어렵고 양도소득세도 어렵고 종부세는 뭐 더 어렵고 집은 생활의 필수품이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다 쉽게 알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집을 어떻게 갖고 있으면 세금을 어느 정도 내야 된다. 집을 팔았을 때는 어떻게 된다. 또 집을 새로 놨을 때 어떻게 된다.